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서연입니다. 올해 56살이고요. 이 이야기가 시작될 당시엔 54살이었어요. 평생을 은행에서 일했어요. 28년간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 상담을 해드렸죠. 마지막엔 지점장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동네 작은 보험 설계 사무실에서 월급 200만 원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되지 말라고요. 주식창에 뜨는 빨간 숫자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매도 버튼 누르고 통장에 꽂히기 전까진 그냥 숫자 놀이일 뿐입니다. 저처럼 전문가라는 가면을 쓴 채 자기 최면에 빠지지 마세요. 시장은 겸손한 사람은 살려줘도 오만한 사람은 반드시 죽입니다. 햇살에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죠. 주식 앱이 익숙하게 로딩돼요. 예전엔 수억 원의 숫자가 찍혀 있던 보유 종목 나는 이제 하얀 공백이에요. 발밑에는 명품 가방 대신 대형마트 로고가 박힌 시장 바구니가 놓여 있어요. 그 안에는 세일 때 사온 대파 1단과 두부 한 모가 삐져나와 있죠. 맞은편에 앉은 고객분이 보장 분석표를 살피다 불쑥 물어요. 근데 설계사님, 동네 소문 들으니까 예전에 은행 지점장님이셨다면서요? 입가에 비즈니스용 미소를 장착하며 고개를 들어요. 고객님, 제가 28년 동안 남의 돈 굴려주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욕심 버리세요 였어요. 근데 정작 제 돈 8억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엔 그 교과서 같은 말들이 하나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에이 설마요. 지점장님 정도면 주식으로 대박 나셨을 줄 알았는데. 허공을 보며 나지막이 말해요. 제가 지점장 딱지 떼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진짜 이유 들어보실래요?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공무원이셨고 저는 공부를 좀 했죠. 대학 졸업하고 은행 공채로 들어갔어요. 20대 중반이었어요. 처음엔 창구 업무부터 시작했어요. 예금, 출금, 송금. 하루에 몇백 건씩 처리했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일했어요. 30살쯤 됐을 때 PB센터로 발령났어요. 자산관리 업무였죠. 고객들의 돈을 어떻게 굴릴지 상담해드리는 일이었어요. 펀드 추천하고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세금 절감 방법 알려드리고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재무설계사,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하나씩 따냈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금융 관련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실력을 쌓다 보니 고객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최 과장님한테 맡기면 안심이에요. 최 과장님 추천대로 펀드 샀더니 연 8% 수익 났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죠.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딸 한 명을 낳았어요. 주말마다 놀이터 데려가고 저녁엔 그림책 읽어주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승진도 꾸준히 했어요. 과장, 차장, 부장. 그리고 마침내 48살에 지점장이 됐죠. 지점장이 되고 나니 대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지점장님 이런 호칭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했어요. 제 자신도 투자를 했어요. 매달 월급의 30%를 적립식 펀드에 넣었죠. 국내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분산 투자의 기본이었어요.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어요. 연 8% 정도 꾸준히 나왔죠. 20년 넘게 그렇게 모으다 보니 돈이 제법 쌓였어요. 생활도 여유로워졌어요. 딸 학원비로 한 달에 200만 원 나가도
눈 하나 안 깜빡였죠. 주말마다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명절 때 시댁에 용돈 봉투 두둑하게 챙기고 강남 레스토랑에서 남편이랑 저녁 먹을 때도 있었어요. 2020년 2월이었어요. 은행에서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발표했죠. 조기 퇴직하면 퇴직금을 20%더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고민했어요. 2년 더 일하면 7억 원, 지금 나가면 8억 원. 차이가 1억 원이었죠.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퇴직금 8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그동안 모아둔 펀드랑 예금이 6억 원 정도 있었고요. 집은 10억짜리 아파트였어요. 총 자산 24억 원. 통장을 보며 남편이랑 미소 지었어요.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네.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여보, 역시 당신은 금융 전문가야. 딸도 기뻐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어. 맨날 피곤하다고 하더니 손을 잡으며 말했죠. 응, 이제 엄마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저는 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28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꾸준히 저축했고 전문 지식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사람이었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1년 후 제가 어떻게 될지. 퇴직하고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후배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죠. 민지는 PB센터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예요. 26살이었죠. 지점장님, 저 있잖아요. 테슬라로 대박 났어요. 목소리가 들뜨더라고요. 뭐, 작년에 5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 2억이 됐어요. 수익률 300%요. 순간 귀에서 이명이 들렸어요. 5천만 원이 2억? 8개월 만에? 진짜야? 네. 지점장님은 저보다 훨씬 잘하실 텐데 왜 안 하세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26살 후배가 했는데 28년 경력인 내가 못해? 전화를 끊고 나서 밤새 뒤척였어요. 계속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입안에서 쇠맛이 났어요. 5천이 2억. 만약 내가 5억을 넣었다면 20억이 되는 거잖아.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주식 좀 해볼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죠. 주식? 펀드 말고? 응. 요즘 시장이 좋대.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던 게 다시 오르고 있어.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28년 했잖아. 괜찮아. 5억 정도만 해볼게. 머릿속으로 합리화했어요. 나는 다르지. 민지는 그냥 운으로 한 거야. 나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PER, PBR 계산할 줄 알고 리스크 관리도 할 줄 알고 삼성전자에 5억을 넣었어요. 6만 원대에 샀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MTS를 켰어요. 주가를 확인했죠. 6만 2천 원, 6만 3천 원, 6만 5천 원. 조금씩 올랐어요. 3개월 후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넘었어요. 제 계좌엔 6억이 찍혀 있었죠. 평단가 대비 16% 수익. 1억 원이에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민지야, 나도 시작했어. 3개월 만에 수익률 20%야. 역시 지점장님. 저는 그냥 운이었는데 지점장님은 진짜 실력이시네요. 남편한테도 보여줬어요. 여보 봐. 1억 벌었어. 남편이 놀라며 웃었죠. 대박이네. 역시 당신은 금융 전문가야. 딸한테도 자랑했어요. 엄마가 주식으로 1억 벌었어. 딸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엄마 천재 아니야? 그때부터였어요. 더 큰 욕심이 생긴 게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억으로 1억 벌었으니까 연 수익률 20%, 10억 넣으면 2억 버는 거잖아. 투자금을 늘리기로 결정했어요. 펀드로 묶여있던 돈 5억을 빼냈죠.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렸어요. 민지가 말한 테슬라. 찾아보니 정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코로나 때 $80였던 게 $600까지 올랐어요. 테슬라에 3억, 엔비디아에 2억, 애플에 2억, 아마존에 3억, 10억을 분산 투자했어요. 이게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지. 3개월 후 제 계좌는 13억이 됐어요. 3억 수익. 은행 동기 모임에 나갔을 때 슬쩍 자랑했죠. 나 요즘 미국 주식하는데 재미 좀 보고 있어. 속으로는 우쭐했어요. 역시 나는 다르지. 그러던 어느 날 민지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점장님, TQQQ 아세요? 뭐?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요. 나스닥이 1% 오르면 3% 올라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레버리지잖아. 떨어질 때도 3배로 떨어지고. 지점장님은 변동성 감당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하는데 수익 대박이에요. 그날 밤 TQQQ에 대해 검색했어요. 나스닥 3배 수익률.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수익.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나스닥 지수가 1% 오르면 내 계좌는 3%가 복리로 불어나요. 한 달이면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더 생기더라고요. 새벽 4시에 파란 불빛 나오는 핸드폰 화면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나는 선택받은 자산가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이 맛을 모르는 거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종교였어요. 5억을 TQQQ에 넣었어요.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눌렀죠. 한 개월 후 5억이 7억이 됐어요. 2억 수익. 한 달 만에요. 총 자산을 계산해 봤어요. 미국 주식 13억, TQQQ 7억. 합쳐서 20억. 화장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 천재 아니야? 20억이 됐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새벽 4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요. 미국 증시 확인하려고요. 핸드폰을 켜서 나스닥 지수를 봐요. 1%. 좋아. 오늘 TQQQ는 3% 오르겠네. 다시 잠들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심장이 두근거리니까요. 한국장이 열리면 제 계좌를 확인해요. 2천만 원 올랐네. 3천만 원 올랐네. 하루에 수천만 원씩 오락가락해요. 처음엔 신기했어요. 와, 은행 지점장 월급이 하루에 들어오네.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오늘은 겨우 1천만 원밖에 안 올랐네.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눈치챘어요. 여보, 요즘 핸드폰만 보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딸도 말했어요. 엄마 요즘 핸드폰만 봐.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미안, 일 좀 바빠서.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독됐던 거예요. 주식 차트를 안 보면 불안했어요. 그러던 2021년 11월이었어요. 뉴스에서 연준 의장이 나와서 말했어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날 나스닥이 2% 떨어졌어요. TQQQ는 6% 떨어졌죠. 제 계좌에서 4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하루 만에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뭐지? 하지만 곧 진정했죠. 일시적 조정이야.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항상 회복했어. 다음 날도 떨어졌어요. 3%, TQQQ는 9%, 6천만 원 손실. 20억이 18억이 됐어요. 2일 만에 2억이 사라진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선물 지수를 봐요. 마이너스 1.0.
내일 또 떨어지겠구나. 식은땀이 나요. 화장실 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요. 일주일 후 18억이 15억이 됐어요. 또 3억이 날아갔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주식 어때?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혹시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일시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회복될까? 그때 제가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지금 사면 평단가가 낮아져. 물타기를 해야 해. 미친 생각이었죠. 떨어지는데 더 사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은행에 갔어요. PB센터로요. 후배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지점장님, 오랜만이에요. 응? 담보대출 좀 받으려고. 어머,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투자 기회가 있어서. 주식 투자세요? 요즘 시장이 좀 불안한데. 그 말에 짜증이 났어요. 나 28년 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집을 담보로 5억을 빌렸어요. 거기에 신용융자로 3억을 더 빌렸죠. 총 8억. 15억에 8억을 더했어요. 총 투자금 23억. 24억 자산 중 23억을 주식에 넣은 거예요. 매수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어요. 곧 반등해. 그럼 대박이야. 그날 밤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폭락하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이번 달 등록금 아직 안 들어왔는데? 너? 미안, 깜빡했네. 이따 보낼게. 은행 동기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다음 주 모임 나오지? 미안. 나 좀 바빠서.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2022년 3월이었어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했어요. 0.5% 인상. 그날 나스닥이 5% 폭락했어요. TQQQ는 15% 떨어졌죠. 제 계좌를 봤어요. 23억이 19억이 됐어요. 하루 만에 4억이 날아간 거예요. 귀에서 이명이 들렸어요. 휘잉 마이너스 소리가 계속 나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어요.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4억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는데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다음 날도 떨어졌어요. 3%, 그 다음 날도 2%, 매일매일 떨어졌어요. 19억이 17억, 15억, 13억. 로스컷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잔인한 일이 벌어졌어요. 4월 초였어요. 갑자기 나스닥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3%, 다음날 2%, 그 다음날 4%. 제 계좌가 살아났어요. 13억이 15억, 17억, 19억. 일주일 만에 평단가 근처까지 온 거예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내가 회복된다고 했지. 역시 나는 틀리지 않았어. 흥분해서 명품 시계를 샀어요. 남편 선물이라고요. 300만 원짜리요. 여보, 내가 제대로 수익 나면 더 좋은 거 사줄게. 딸한테도 말했어요. 엄마 말 들었지? 곧 원래대로 돌아온다니까.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나는 전문가야. 내 판단이 맞았어.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연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금리를 1%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역대급으로 폭락했어요. 하루에 10%, TQQQ는 30% 떨어졌어요. 19억이 13억, 10억, 8억. 사흘 만에요. 핸드폰에서 증권사 문자가 왔어요. 신용융자 반대 매매 예정 통보.
손이 떨렸어요. 은행에서도 문자가 왔어요. 담보대출 연체 1회. 빠른 시일 내 납부 바랍니다. 월 이자가 350만 원이었는데 그걸 못 낸 거예요. 남편이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게 소리쳤죠. 서연아, 이게 뭐야? 뭐가? 통장이 텅 비었잖아. 대출 이자도 연체됐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하긴. 얼마야? 얼마 잃은 거야? 10억 정도.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뭐라고? 10억? 응. 당신 미쳤어?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까 19억까지 회복됐었어. 또 오를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까가 뭐가 중요해? 지금 8억밖에 안 남았잖아. 당신이 금융 전문가야?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진짜야? 우리 집 담보로 잡았어? 미안해. 엄마는 은행에서 뭘 배운 거예요? 고객들한테 분산 투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전 재산을 몰빵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지점장한테 사정했죠. 이자 납부 좀 유예해 주실 수 없을까요? 예전 후배였어요. 지점장님,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으니까 8억 5천에 팔렸어요. 그 돈으로 대출 8억을 갚았어요. 남은 돈 5천만 원. 주식은 계속 떨어졌어요. 8억이 6억, 4억. 멈추지 않았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전량 매도 버튼을 눌렀어요. 최종 회수 금액 3억 원. 계산을 해봤어요. 시작은 24억이었는데 남은 돈이 3억이었어요. 21억이 증발한 거예요. 1년 만에요.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전세 5천짜리 작은 아파트로요. 방 2개에 화장실 1개. 딸은 짐을 옮기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저는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전세집에서의 첫날 밤. 새벽 4시쯤 됐을 때 거실로 나왔어요. 습관적으로 주식 앱을 열었어요. 보유 종목 없음. 1년 전만 해도 20억이 찍혀 있던 자리예요. 은행 동기 단톡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요즘 왜 안 보여?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어요. 서연이 요즘 주식으로 힘들다던데 진짜야? 단톡방을 나왔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54살에요. 이력서를 넣었어요. 몇 군데 은행, 증권사예요. 다 떨어졌어요. 경력은 좋으신데 나이가. 보험회사에 이력서를 냈어요. 경력 대단하시네요. 오세요. 보험 설계사로 들어갔어요. 월급은 기본급 100만 원에 실적 따라 인센티브요. 평균 2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지점장 때는 600만 원이었는데요.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첫 출근 2주차였어요. 점심시간에 커피숍에 갔어요. 거기서 예전에 제 밑에서 일했던 김 대리를 만났어요. 저보다 5살 어렸고 항상 제게 까칠하게 굴던 사람이었죠. 어머, 지점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뒤돌아보니 김 대리가 서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요. 아, 김 대리. 오랜만이네. 지점장님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요즘 뭐 하세요? 보험 일 좀 하고 있어. 어머, 보험이요? 와, 지점장님 정도면 편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눈빛이 묘했어요. 동정 섞인 비아냥이었죠. 주식으로 다 날리셨다더니 진짜네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가 그러던? 아, 은행 다 소문났어요. 레버리지 했다가 집까지 날렸다고. 28년 경력이 무색하시네요.
저는 지점장님 말씀 듣고 안전하게만 투자했거든요. 덕분에 집 한 채 더 샀어요. 감사해요, 지점장님. 그 사람이 가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낡은 코트, 시장 바구니. 남편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도 인사도 안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이혼하자. 여보,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집 날아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집이 돌아와? 딸이 나서서 말렸어요. 아빠, 이혼까지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딸 때문에 참는다. 알아도. 딸도 저한테 차가웠어요. 엄마, 학자금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한테 기대 안 해요. 마트 세일 시간에 맞춰서 가요. 대파, 두부, 닭가슴살. 계산대에서 500원짜리 쿠폰을 꺼내요. 점원이 쿠폰을 받으며 저를 봐요. 명절이 됐어요. 시댁에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요. 혼자 전셋집에서 명절을 보냈어요. 편의점 도시락 먹으며 TV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점장님, 저 있잖아요. 응? 그때 테슬라요. 2억 됐을 때 다 팔았어요. 그래. 네. 욕심 부렸으면 저도 지점장님처럼 됐을 거예요. 지점장님 말씀 덕분에 제때 나왔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수익 나면 나오라고요. 그 말 듣고 바로 팔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하나 샀어요. 감사해요, 지점장님.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고객들한테, 후배들한테 했던 말들. 그 말들을 정작 저는 지키지 못했어요. 2024년이에요. 그때로부터 2년이 흘렀죠. 여전히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요. 새벽 6시에 일어나요. 마트 세일 품목 확인하고 출근 준비해요. 남편이랑은 그래도 함께 살아요. 대화는 많이 없지만요. 딸은 학자금 대출받아서 대학 다녀요. 명절 때나 연락해요. 월 50만 원씩 저축해요. 10년 모으면 6천만 원이에요. 고객분이 물어요. 언니, 주식 좀 해볼까요? 하지 마세요. 왜요? 저 때문이에요. 언니가 주식으로 손해봤어요? 네. 20억 정도요. 가끔 주식 앱을 켜요. 습관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주식을 완전히 끊지 못했어요. 남몰래 100만 원을 TQQQ에 넣어뒀어요. 2년 전부터요. 매일 아침 확인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지금 70만 원 정도 됐어요. 30만 원 손실이죠. 매도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혹시 내일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중독이에요. 저는 아직도 중독자예요. 손가락이 떨려요. 매도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요. 마트 갈 때 시장 바구니를 들어요. 대파 할인 품목 보면 담아요. 계산대에서 쿠폰을 꺼내요. 300원 할인.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대파를 넣어요. 남편이 퇴근해요. 왔어? 응. 저녁을 먹어요. 두부조림이랑 대파 무침. 딸한테서 문자가 와요. 엄마, 이번 학기 성적 잘 나왔어. 밤에 잠들기 전에 또 주식 앱을 켜요. 그 100만 원을 확인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셨죠? 7억 됐을 때요. 그때 나왔어야 했어요. 한 달 만에 2억 수익이었는데요.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에요. 나스닥이 1% 오를 땐 3% 오르지만 1% 떨어질 땐 3% 떨어져요. 28년 경력도 욕심 앞에선 휴지 조각이었어요.
고객들한테 분산 투자하라고 했는데 제 돈은 몰빵했어요. 원금 보존하라고 했는데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요. 전문가라는 착각이 가장 무서워요. 나는 다르지. 나는 아니까. 여러분, 주식창에 뜨는 빨간 숫자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매도 버튼 누르고 통장에 꽂히기 전까진 그냥 숫자 놀이일 뿐이에요. 첫 성공에서 멈추세요. 수익 났을 때 나오세요. 한 번만 더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이에요. 저처럼요. 24억에서 3억이 됐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에요. 돈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깨달으세요. 잃어버리기 전에요. 주식 앱을 꺼요. 하지만 완전히 지우진 못해요. 내일도 또 켤 거예요. 그 100만 원을 확인하려고요. 이게 중독이에요. 작은 전셋집이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시장은 겸손한 사람은 살려줘도 오만한 사람은 반드시 죽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이 글이 재미있으셨거나 재미없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